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진영에 유리한 인권만 말하고 북한 정권이 불편해할 인권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고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북한을 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북한에 가버리라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학과 신앙의 노승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북한인권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북한인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안 내용 안에 북한인권재단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법이 시행된 거는 박근혜 정부 때 2016년입니다. 이제 거의 10년이 지났죠. 그런데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재단이 단 한 번도 정상적으로 출범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 한 북한 인권단체가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물었습니다. 북한 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에 동의하십니까? 물은 거예요.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질문에 동의 의사를 밝힌 국회의원이 4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이 다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동의한다고 하는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저는 이 대목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민주당이 늘 잘하는 게 뭡니까? 인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참여받는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된다면서요. 약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면서요. 근데 최근 행보를 보니까 너무 이상해요. 여성 인권 말하고 서민들의 안전을 말하면서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지 않나. 보안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장윤기 사건이 그냥 살해 혐의로 끝나지 않고 강간 살해인 게 밝혀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폐지하겠다고 온 혈안이 돼가지고 국민들의 목소리는 경청하지도 않은 채 보안 수사권 폐지하고 검찰을 없는 존재처럼 만들어버렸죠. 그렇게 표현의 자유와 존엄이 중요하다면서요. 민주화가 중요하다면서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잔혹한 전체주의 국가, 이 독재 국가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어쩜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게 일관성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용소에 갇힌 사람에게는 인권이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수감된 간첩들한테는 그렇게 인권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북한 수용소에 있는 사람한테는 인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인권이 없는 겁니까? 탈북했다가 강제로 복송돼서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약자가 아닌가요? 우리나라 귀족 노조한테만 집중하지 말고 진짜 그런 강제노동 현장에 있는 약자들에 대해서 왜 돌볼 생각을 안 하느냐고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말뿐인 정의라고 말뿐인 인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출신 성분 때문에 교육과 직업, 거주지와 인생 전체가 결정되고 있는 그 북한 주민들은 차별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대한민국 안에서의 소수자에 대한 그 인권은 외치고 있으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에는 침묵한다? 그 인권은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 선택적 인권이죠.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진영에 유리한 인권만 말하고 북한 정권이 불편해할 인권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고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북한을 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북한에 가버리라고요. 오늘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북한 인권재단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북한 인권법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존엄과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국가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함께 추구해야 된다고 규정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은 애초부터 인권과 평화를 서로 반대되는 가치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근 통일부가 하는 행보를 보면 하나만 선택하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도 지켜야 된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는 게 북한인권법입니다. 그런데 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북한인권재단은 단 한 번도 정상적으로 출범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 법이 통과는 됐어도 당시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배정된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서 출범이 무산됐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섭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끝내 이 재단은 출범되지 못했습니다. 왜겠습니까? 문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정부가 여러 차례 국회에 요구를 했어요. 이사를 추천해달라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추천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끝끝내 이 이사를 제대로 추천하지 않아서 북한인권재단은 지금까지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특정 정당이 사람을 추천하지 않아서 무력화시키는 거, 과연 이게 올바른 법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 뭐 하나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게 없죠. 다른 법안들은 어떻습니까? 보안 수사권 폐지하는 문제, 패스트트랙 문제, 이런 문제들은 엄청 서둘러가지고 모든 거 다 통과시켜버리잖아요. 반대 여론이 있어도 국민 여론이 지지하지 않아도 강하게 밀어붙이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그렇게 인권을 말하고 민생을 말하고 국민들을 말한다고 하는 이 정당은 왜 유독 북한 주민의 생명과 자유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말 못하냐고요. 어떻게 이 법을 10년 가까이 방치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민주당이 내세우는 그 열심에 아주 일부만이라도 북한 인권을 위해서 노력해달라고요. 우리 사회를 더 통제하고 억압하고 국민들이 입을 틀어막는 법안에는 그렇게 열심이면서 정작 세계 최악의 독재 정권을 향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 그 북한에서 억압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는 재단 하나 출범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러니까 국민들이 간첩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빨갱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모순에 대해서 국민들은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이 민주당, 너네 그렇게 인권을 위한다면서 근데 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 너네 정말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묻는 게 상식이죠.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따져야 될 게 이 문제죠. 말로는 인권 따지면서 북한 앞에서는 침묵하는 문제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지금 확인되지 않은 괴담이 아니에요. 추측이 아닙니다. 2026년 올해죠. UN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를 24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고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문제라는 거예요. 유엔은 북한에서 사상과 양심,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와 교정시설에서 고문과 강제노동, 성폭력과 처형, 연좌제와 강제 실종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도 문제면 그렇게 인권을 말하는 정당이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박수 쳐준다고요. 북한 주민은 정치적으로 불편한 피해자입니까? 북한 정권과 대화해야 되니까 잠시 눈 감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진보 정당이 인권을 말하려면 필요한 인권을 말해달라고요. 가장 말하기 어려운 인권부터 말해달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에 앞장서지 말고 북한에 있는 저 주민들 동포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진짜 인권을 말해달라고요. 내 편이 가해자인 문제에 있어서만 앞장서지 말고 진짜 가해자에 대해서 규탄할 수 있고 피해자를 지켜주는 목소리에 앞장서 달라고요. 북한 정부가 무서워가지고 한마디도 못하면서 인권운동한다? 그건 인권운동이 아니라 진영정치죠. 국가폭력을 비판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전쟁에 대해서는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미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왜 침묵합니까? 미국을 욕하는 거에 절반의 절반이라도 한번 북한을 욕해보라고요. 그거 못하면서 무슨 인권을 말하고 평화를 논합니까? 다 거짓말쟁이들이죠. 여성과 아동의 권리 말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왜 북한 수용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과 아동의 그 착취에 대해서는 침묵합니까? 한마디도 말 못해요. 다 벙어리가 돼가지고. 이것이 과연 일관된 인권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셋째 문제를 생각해봐야 돼요. 평화를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 안 됩니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오랫동안 평화를 말해왔습니다. 평화는 중요해요. 전쟁은 안 일어나면 좋은 거예요. 남북 간의 우발적인 충동도 없으면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묻지 않는 용어로 변질되면 안 됩니다. 북한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만으로 북한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말 못하는 거? 그게 진짜 평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수용소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한테 남북 평화를 위해선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라 말하는 게 정상입니까? 성경을 숨겨서 읽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한테 지금은 정세가 민감하니까 종교의 자유의 문제는 몇십 년 뒤에 논의합시다 이러는 게 정상입니까? 그건 평화가 아니죠. 북한 주민을 희생시키는 채로 유지하는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불의와 거짓을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와 진실이 바로 서는 것이 진짜 평화예요. 악한 권력이 약자들을 짓밟고 있는데도 충돌만 없으면 평화라고 말한다? 그 평화는 억압받는 사람한테 또 다른 감옥이 되는 거예요. 진보 정당은 지나치게 아니라거나 낙관적이거나 아니면 진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주체 사상을 신봉하면서 평화를 따질 때 북한 정권이 선의를 베풀 것을 기대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열심히 북한에 쌀 보내주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은 지금 선의가 부족해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와 양심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민의 자유가 확대되고 주민들이 깨어나고 계몽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령의 독재 체제의 정당성이 흔들리게 되겠죠. 그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니까 힘으로 억누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체제를 상대로 말뿐인 평화, 일방적인 유화책만 반복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넷째 기억해야 됩니다. 정의는 힘이 없으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지킬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유를 원한다면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하는 권력에 맞설 만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인권 선언만으로 수용소의 문이 열리지 않죠. 북한 정권이 스스로 선해지기를 기다린다고 해서 종교 박해가 끝나는 게 아니죠. 인권은 말로만 선언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록해야 됩니다. 증언해야 됩니다.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가해자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피해자를 지원해야 됩니다. 올바른 정보가 북한 주민들에게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 탈북했는데 북한은 왜 돌려보냅니까? 제정신이 죽으라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탈북민과 강제 북송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의 원칙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북한 정권에게 정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무조건 전쟁하자는 게 아니에요. 힘에는 군사적 억제력도 있지만 법과 외교, 국제 연대와 정보, 경제력과 도덕적
정당성도 포함되는 거예요. 힘없는 정의는 폭군에게 부탁하는 청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의만으로는 악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는 악을 억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정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지킬 힘을 갖고 평화를 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섯째, 북한의 핵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는 하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 안보 문제를 분리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은 안보에 대한 문제고 인권은 나중에 다룰 도덕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문제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금지하고 반대자를 수용소에 보낼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 굶어가도 핵미사일 개발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지도자를 바꿀 수 없고 언론이 정책 실패를 비판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와 시민사회가 권력을 절대로 견제할 수가 없는 체제이죠. 그래서 무기 개발도 북한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북한 주민의 자유를 말하지 않고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접근은 북한 체제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논지예요. 핵무기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게 아닙니다. 북한의 그 전체주의 권력이 사람과 자원과 정보를 독점한 결과예요. 그러므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고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의 문제를 함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그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러므로 여섯째, 북한 인권재단을 정치기관으로 만들지 말고 제대로 출범시켜야 됩니다. 물론 북한 인권재단이 출범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재단이 출범될 때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있죠. 한쪽 정치 진영에 편향되어서 특정 정당의 선전기관이 되는 것 아니냐. 일리는 있지만 이런 우려는 재단을 만들면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이사 선임과 예산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 재단을 더욱 제대로 출범시켜야 될 이유가 됩니다. 이 재단을 서둘러 출범시켜서 정치범 수용소와 종교 박해뿐 아니라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강제 북송 피해자, 탈북민의 고통을 서둘러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굶주리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체제의 원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힘과 영향력을 지녀야 되겠죠. 이제 국회가 답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답해야 됩니다. 더 이상 법 뒤에 숨지 말고 이사 추천 제대로 하십시오. 재단 출범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말로만 인권 외쳐도 여기에 협조하지 않는다? 절대 인권을 지지하고 인권 운동하는 정당이라고 이해하지 않을 거예요. 국민들이 돌아섰습니다.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요. 정말 인권을 말해온 정당이라면 물론 여태까지 말 같지도 않은 인권 말해왔지만 이 문제라도 똑바로 하라고요. 북한 주민의 인권 앞에서 제대로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정치가 우리 국민의 아픔에는 진심일 수 있을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독재 체제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는 민주당. 그 민주당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힘없는 사람의 고통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그 정치인들이 과연 진짜 약자인 우리 국민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 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건 내 편에게만 외치는 구호가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책임감을 다해 말해주는 게 인권운동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구하는 거예요. 진짜 인권 운동하는 정당이라면 제대로 인권을 말해달라고요.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 압제 아래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북한 동포들이여,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정전협정을 통해서 총성은 그쳤어요. 하지만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자유를 얻은 건 아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들의 아픔에 이렇게 공감했던 거예요. 북에 남겨진 동포들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위정자들, 정치인들에게 바로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재난지원금 주는 거 그딴 거 필요 없다고요.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주적을 주적이라고 말도 못하고 그들의 인권 문제는 뒤로 한 채로 북한과 대화하고 오겠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간첩으로서 지령받고 온다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오늘날 필요한 정치인은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에요. 북한 주민을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 자유의 편에 서겠다는 선언,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밝히는 고백,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을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인권을 말해오지만 지난 10년 동안 북한 인권에 대해서 외면해왔습니다. 침묵해왔습니다. 평화를 말해도 북한 주민의 자유가 빠진 평화를 말해왔습니다. 북한 독재 정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평화를 말해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좀 제발 다른 악법들을 제정하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을 다했던 그 열심의 반의 반이라도 북한 인권재단 출범을 위해서 협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정권이 불편해한다 할지라도 정치범 수용소와 종교 박해 문제를 다루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 자유는 휴전선 아래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끊임없는 사명감 갖고 있어야 됩니다. 북한 주민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의 동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있는 저 동포들을 향한 그 희망의 메시지를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지원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이런 인권이 말뿐인 인권 담론에 멈추지 않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 이 영상을 많은 곳에 공유해 주시고 북한 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책임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곳곳에서 함께 목소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